자, 그러면 이제 기본 세팅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름을 일단 바꾸도록 할 건데 문제는 총 4단계 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답안 시트 이름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이름 바꿔보도록 할게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자,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이거를 3작업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모든 시트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3작업까지 모두 선택이 됐죠. 이 상태로 A열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너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너비를 1로 맞추시면은 여기 1작업, 2작업, 3작업의 모든 A열이 열너비가 1로 이렇게 조정이 됐죠. 그 다음에 제1작업에 가셔서 A랑 1 사이 네모를 찍어 주시고요. 여기는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로 줄 거예요. 요 위에를 굴림. 그래서 굴림의 11포인트로 맞춰주시고 이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사셀부터 내용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은 도형을 순서도 카드와 그림자 오른쪽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2020년 헬스 등록 회원 현황을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서 삽입의 도형 중에 순서도를 선택을 할 건데 순서도 중에 카드 이렇게 마우스로 올려놓으면 이름이 뜨고요. 비슷한 모양을 먼저 확인한 후에 이렇게 올려보시면은 카드라고 보이죠? 클릭해서 여기다 그려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렇게 카드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그림자는 옵셋 오른쪽을 고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형효과 그림자를 옵셋 오른쪽 이렇게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자가 졌죠. 그 다음에 2020년 헬스 등록 회원 현황이라고 적을 거니까 이렇게 도구가 선택이 돼 있을 때, 도형이 선택돼 있을 때 적어주세요. 2020년 헬스 등록 회원 현황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글꼴은 굴림, 굴림 24포인트, 그 다음에 검정, 굵게,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채우기 색깔은 노란색 이렇게 채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메일 셀의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기를 하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두 칸 잡아서 병합을 하고요. 여기다 결제, 그 옆에는 담당, 팀장, 부장. 범위를 잡아서 일단은 테두리부터 먼저 할게요. 테두리 주고 여기서 세로 쓰기, 그 다음에 L열은 좀 좁히고 18행은 넓히고, 그 다음에 MNO는 조금 더 줄이고 해서 어쨌든 이렇게 결제란 모양을 만듭니다. 가운데 정렬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결제란 모양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으로 복사. 자, 그림으로 복사를 하신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내가 붙일 부분에 커서를 놓고요. 이거를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복사한 걸 붙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쪽에 있는 결제란을 없앨 차례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제란을 범위를 잡아서 이거는 지우기를 모두 지우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지워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인데 B4에서부터 J4, G14, I14 영역을 주황으로 채우게 하세요. 이 부분이에요. 자, 일단 범위를 잡으시고요. G14, I14 이렇게 범위를 잡았다면 여기를 주황으로 채워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24셀의 회원 코드가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회원 코드 구하는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가서 제한 대상을 목록, 그 다음 원본에다가 범위는 아까 회원코드 범위인 B5에서부터 B12까지 범위를 잡습니다. 확인하면은 이렇게 회원코드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셀 서식인데 H5에서부터 H12 영역의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뭐뭐 회가 표시가 되게 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해볼게요. H5에서부터 H12까지 범위를 잡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해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형식을 숫자는 0이나 샵이었죠? 그래서 0을 적고 회를 적으면 이렇게 숫자 뒤에 회가 붙는 형식이 적혀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 거 G5에서부터 G12까지 이 영역을 등록비로 이름 정의해 볼게요. 범위 잡고 이름 상자에서 등록비 엔터. 여기까지 한 게 조건까지 지금 진행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 번씩 해보시고 잘 안 되신 부분들은 좀 질문 주세요. 일단 첫 번째 운동 종류입니다. 회원 코드의 첫 번째 값이 H면 헬스, P면 필라테스, 그 외에는 요가로 표시하시오 라고 하는데요. if랑 left 함수를 써볼 거예요. 자, 일단 left 먼저 뽑아볼게요. 운동 종류에다가 등호 적고 좀 크게 해볼까요? 등호 적고 left, left. 텍스트는 어떤 거를 갖다 쓰라고 했냐면 회원 코드를 갖다 쓰라고 했어요. 회원 코드의 쉼표 첫 번째 한 글자가 H냐 P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if 만약에 이렇게 left로 구한 값이 H와 같다면 health를 주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 if문이 똑같으니까 여기까지를 Ctrl C 복사를 해서 뒤에다 붙여요. 얘가 P와 같다면 필라테스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요가를 주시오 라고 돼 있죠. 요가. 다운표 괄호 닫고 if에 괄호 한 번 더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운동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헬스, 필라테스, 요가가 나오게 되겠죠. 식은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운동 종류 뽑는 식이었어요. 자, 인터넷을 통해 등록한 회원수는요. 등록 경로가 인터넷 검색인 회원수를 구하는 것으로 count if를 쓰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count if를 써볼 건데요. 등호 적고 count if. 일단은 인터넷 검색인 거죠. 등록 경로가 쉼표 다운표 인터넷 검색인 수를 세라. 이렇게 하면 4개다 라고 나오죠. 네,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여기 전단지를 통해 등록한 회원 요거 이제 구해 볼 건데 정의된 이름이 등록비라는 걸 아까 만들었었잖아요.
등록비를 이용해서 SUMIF로 총 등록비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등호 적고 SUMIF, 아이고야. 그 다음 렌즈라는 건 조건범위인데 아까 이름을 우리가 등록비로 줬어요. 그쵸? 등록비. 잠깐만요. 등록비는 등록비 따로 있죠? 렌즈라는 건 범위인데 전단지를 통해 등록했다는 얘기는 등록 경로가 여기부터 먼저 잡을게요. 죄송해요. 쉼표, 따옴표, 전단지인. 그 다음에가 등록비 합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랬을 때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등록비 해볼게요. 자, 얘는 H14셀에서 선택한 회원코드에 대한 등록비를 구하랍니다. V룩업으로 구하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등호 적고 V룩업. 그래서 룩업 밸류는 회원코드. 테이블 어레이는 테이블 범위인데 회원코드서부터의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쉼표. 그 다음 등록비는 몇 번째에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죠? 6. 그 다음 쉼표. 그 다음 등록비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고를 거기 때문에 false. 그래서 괄호 닫고 엔터 치시면은 등록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밑에 조건부 서식을 해볼 건데요. 조건부 서식을 보면은 등록 횟수가 5 이상인 행전체의 다음에 서식을 적용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행범위를 이렇게 다 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요 홈탭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고 세규칙, 여기서 수식을 사용할 서식을 지정할 셀 강조를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등록 횟수가 F4번 2번 5 이상, 크거나 같다 5 이상인 행 전체의 서식을 글꼴색을 파랑, 그 다음 굵게를 주세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죠. 조건부 서식 규칙은 이렇게 적은 거예요. 줄게요.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가 있으니까 범위를 잡아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안쪽 부분도 범위를 잡아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쳤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작업으로 갈 건데 넘겨서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 B2 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하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B4에서부터 H12까지 범위를 잡으세요. 그리고 얘를 복사, 컨트롤 C.
자, 제2작업 시트 B2 셀에다 붙이라고 했으니까 제2작업 시트로 가셔서 B2 셀을 찍고 컨트롤 V로 붙여주세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로 해서 열너비도 맞춰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고급 필터 부분을 할 건데, 등록일이 2020년 5월 31일, 등록일이 2020년 5월 31일 이전 해당일 포함이거나니까 5호 조건이죠. 등록 횟수가 5 이상인 자료를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조건이니까 만들게요. 자, 일단 등록이라고 지금 컨트롤 누르면서 등록 횟수를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B14셀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주세요. 요 등록일이 작거나 같다 2020년 05월 31일 이전 이거나 5호 조건이니까 줄을 아랫줄에다가 적을 건데요. 등록 횟수가 5 이상이죠. 크거나 같다 5 이상인 자료에 회원 코드, 회원명, 그 다음 컨트롤 누르면서 담당자, 그 다음에 등록비, 그래서 컨트롤 C, 여기서 B18셀을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범위를 잡고 고급으로 갈게요. 데이터에 고급,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누르고 목록 범위 지금 맞춰져 있으니까 조건 범위는 여기 B14에서부터 C16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복사 위치는 B18에서부터 이 18셀까지 잡은 후에 확인, 이렇게 나오겠죠. 자, 고급 필터로 나온 결과 셀을 범위를 잡으신 후에 홈 탭에 보시면 채우기 없음이 있습니다. 채우기 없음을 한번 해주시고, 표 스타일 보통 2번 서식을 주래요. 그래서 표 서식에 표 스타일 보통 2번 서식을 눌러주시고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머리끄랭하고 줄무늬행을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표도구 디자인에 머리끄랭하고 줄무늬행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죠? 필터 단추는 요걸 풀면은 필터 단추가 나오지 않아요. 일단 필터 단추는 한번 이렇게 풀어볼까요? 원래 모양이 요거 필터 단추까지 걸려있는 요 모양,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제3작업의 피벗 테이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작업에서 먼저 진행을 할게요. 범위가 잡혀있는 이대로 삽입에 가보시면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삽입에 피벗 테이블 골라서 표 범위는 이 범위가 맞고요. 기존 워크시트 위치는 제3작업에 B2셀을 찍어주세요. 그 다음 배치를 할게요. 일단은 등록일은 행에다가, 그 다음 등록 경로는 열에다가 놓으시고, 값에는 회원명의 개수, 회원명을 끌어다가 값에다 넣고, 평균 등록비 단위 원이라 되어 있잖아요. 등록비 단위 원을 끌어다가 값에다 넣습니다.
그럼 여기 등록비 단위원은 합계가 아니라 클릭해서 각 필드 설정을 평균으로 바꿔서 두시고요. 사용자 지정 이름은 등록비 괄호하고 단위 땡땡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등록비 단위원의 평균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하셨으면은 이번에는 등록일을 그룹화해 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등록일 행 레이블이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룹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등록일을 그룹화를 하랬어요. 그쵸? 이걸 보니까 일도 아니고 월도 아니고 분기로 묶여 있죠? 분기로 선택하고 확인하면 분기별로 이렇게 묶어져요. 그 다음 등록 경로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랬는데 여기 보시면 인터넷 검색 전단지 지인 소개가 아니라 이게 반대 내림차순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열 레이블을 내림차순 정렬해 주시면 지인 소개 전단지 인터넷 검색 순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바꿔놨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돼 있고 빈 셀은 별별로 표시하라고 돼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피벗 테이블 분석의 옵션으로 가주세요. 여기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그 다음 빈 셀 표시의 별별별.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은 이렇게 별표가 쳐졌죠. 그 다음에 행위 총합계는 지우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옵션에서 행의 총합계 지우라는 건 요약 및 필터의 행 총합계 표시를 지워라 이 뜻이 되겠고요. 확인. 나머지 사항을 출력 형태에 맞게 하랬는데 지금 보면은 등록비는 천 단위 구분기호가 찍혀 있어요. 여기서 각 필드 설정을 들어가서 표시 형식을 숫자 중에 천 단위를 찍어라 요렇게 바꿔서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들 얘네들은 가운데 정렬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얘네는 가운데 정렬이 아니네요. 잠깐 다시. 지금 숫자 부분은 가운데로 안 가 있죠? 그럼 별표만 잡아서 가운데 정렬 시킬게요. 자, 이렇게를 해서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 보면 여기가 등록일, 여기 등록 경로로 적혀 있잖아요. 여기는 등록일로. 그 다음에 요 열 레이블은 등록 경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등록일과 등록 경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맞추셨다면 이번에는 제 4작업을 만들 차례예요. 자, 마찬가지로 제1작업 시트로 넘어가서 볼게요. 제1작업 시트에 보면은 등록 횟수, 등록비 이 부분을 가져올 거고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름, 회원명, 그다음 컨트롤 누르면서 등록 횟수, 등록비 요거네요. 회원명, 등록비, 등록 횟수. 이은지 등록비, 등록 횟수, 손다희 등록비, 등록 횟수, 김성우 등록비, 등록 횟수, 조성용 등록비, 등록 횟수, 나영미 등록비, 등록 횟수, 김정훈 등록비, 등록 횟수 이렇게 범위를 잡으세요. 자, 여기까지를 하셨으면은 삽입의 차트를 만드는데 지금 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새 시트로 이동을 해야겠죠. 여기 보시면은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사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차트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차트 이동, 새 시트 제사작업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럼 이렇게 바뀌어서 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을 선택해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차트 도구 디자인의 빠른 레이아웃은 3번. 그 다음에 스타일은 여기를 눌러서 첫 번째 1번. 이렇게 스타일을 주시고 그 다음 영역 서식인데요. 예, 일단 뒤로 옮길게요. 자, 영역 서식에서는 차트를 굴림의 11포인트, 채우기 효과는 질감, 분홍, 박엽지를 주래고 그림은 채우기를 흰색 배경 1로 주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채우기 효과는 차트를 이렇게 가도 돼요. 여기 채우기를 여기 들어가서 여기 채우기 색만 나오니까 여기서 할게요. 자, 더블 클릭하면 차트 영역 서식에 채우기 있어요. 그래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질감을 분홍 박엽지를 줘라. 이렇게 맞추시고 요 그림 영역 요 안쪽은 채우기를 단색 채우기, 색깔을 흰색을 줘라.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제목 서식인데요.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4월 이후 등록 회원 현황.
자, 여기까지 했고, 차트의 제목은 글꼴을 굴림, 글꼴을 굴림. 얘가 글씨는 굵게 20포인트로 맞추고요. 채우기는 흰색 배경 1을 줘라. 그 다음 테두리 아래 쓰니까 서식에서 테두리 윤곽선 한번 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인데 등록비 계열에 등록비가 어딨냐면 이 파란색이 등록비죠. 얘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록비가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되도록 하고 보조축을 지정하랬으니까 보조축을 누르고 확인을 해요. 그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표식이 지금 보면은 거의 표시가 안 나오는데 이 표식을 먼저 고칠게요. 선에서 여기 계열을 이렇게 찍었을 때 뜹니다. 계열 서식의 표식으로 가서 표식 옵션을 기본 제공 중의 형식은 세모로 크기는 10으로 고치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레이블 값을 설정할 건데 레이블 값이 여기 위쪽에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면 레이블이 모두 지금 데이터가 모두 선택이 됐고 여길 또 한번 찍으면 이 요소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레이블 추가하면 레이블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진 않으셨을 거고요. 이제 계열을 설정을 해볼 건데요. 여기 계열 내용을 보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여기 축 부분 보면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하고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눈금선 스타일부터 한번 고쳐볼게요. 자, 여기서 눈금선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눈금선 서식. 뭐 이쪽에서 대시 종류를 파선을 고르시면은 파선으로 바뀌겠죠. 다음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랬는데 출력 형태를 보니까 여기는 0에서부터 8월까지 이쪽은 짝대기서부터 40만원까지 그러면은 얘는 일씩 증가 얘는 네, 이렇게 10만씩 증가가 돼 있어요. 자, 우리 표에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서부터 8에 맞고 얘는 틀렸죠. 그럼 이쪽을 선택을 해서 바꾸셔야 되는데 축 옵션이 뜹니다. 최대가 여기서 원하는 건 40만. 그리고 10만씩 증가했죠. 주 단위를 10만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됐다면 이제 법례인데요. 여기 법례명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법례가 지금 보면 등록비 단위 1으로 바꿔야 되겠죠? 여기는 줄이 다른 줄이니까 이거를 바꿀 때는 디자인의 데이터 선택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비 단위 1을 편집 그리고 여기다 따로 적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확인. 그럼 여기가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도형인데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랍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삽입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끌어서 그리시고요. 여기다가 내용을 적을게요. 신규 회원. 자, 요거는 글씨 색깔이랑 도형은 흰색, 윤곽선, 색깔 텍스트는 까만색, 가운데 정렬 이렇게 형태랑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자, 나머지 부분 틀린 데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틀린 데가 특별히 보이진 않죠? 그러면 완성. 자, 그러면 1작업서부터 4작업까지 다 완성을 해보았어요. 요렇게만 해주시면은 네, 되십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